네, 시즌마다 현명하게 돈 모으고 불려가는 법, 저희 시즌머니에서 함께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시즌머니 룰부터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시즌머니는 총 1,000만 원의 예수금으로 종목당 20%씩 분산 투자하고요. 방송일 다음 거래일에 시초가에 매수되고 목표가 손절가에 도달한다면 당일에 편출되며 목표가는 월 3회 변경이 허용된다는 점 시청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대표님 그래도 2차 전지가 좀 스물스물 올라져서 참 다행이에요. 후성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제가 조금 더 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주가가 예상보다는 오르지 않아가지고 대표님 속도에는 약간 네, 답답한가요? 정리 결정을 했고요. 네. 좀 알아봤어요. 좀 살펴보니까 후성이 이제 내부에서 지주사 승계 관련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승계 관련 이슈가 묶이면 통상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긴 다소 좀 힘들잖아요. 네. 지금 후성이 최근에 보니까 계열사로 거니고 있는 퍼스텍이라든가 한국내화라든가 이런 한택 쪽 최근 보고서를 보니까 자사주 매도를 한다던가 아니면 주식이 감소를 했다라 이런 공시들이 좀 널려 있더라고요, 최근에. 살펴보니까 후성 쪽에서 지금 승계를 준비하고 있고 비상장 지주사 중에 지금 후성홀딩스라고 있거든요. 지금 후성홀딩스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다른 이러한 계열사들의 주식을 좀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좀 과정을 살펴볼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장된 주식 같은 경우는 평가 가치가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비상장 지주사 같은 경우는 평가하는 과정에서 다소 상장 그 평가 가치에 비해 좀 다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절세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후성홀딩스 쪽에 이러한 그 지분 강화 작업이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탄력적인 주가 상승이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후성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지금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빠졌을 때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목표가에서 정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같은 경우에는 승계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목표가 그래도 도달했고 7%의 수익률 내는 구간에서 좀 차익 실현하겠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중앙 첨단 소재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시 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에요. 이것도 목표가 다음날 바로 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급등하면 그 다음날 엔캠 또는 중앙 첨단 소재 쪽에서 슈팅이 반짝하고 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워낙 조금 지지분지하다 보니까 좀 빠르게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갖고 왔던 종목인데 이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갭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방송을 하고 다음날 한 1% 넘게 떴다가 조금 빠졌었는데 그냥 9%가 넘는 이런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윗골이 다 달렸거든요. 그거 바로 누르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단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가 후성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국내 유일의 리튬 기업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이 찍히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에 비해서 유통 물량 그리고 상장된 주식도 워낙 많이 있고요.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중앙 첨단 소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적들을 보시면 계속해서 굉장히 미비하고 적자입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3천억 수준에 있다는 점, 그나마 기대치가 있다고 한다면 엔캠과 함께 어떻게 보면 이델이라는 합작법인을 지금 새만금에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 리튬이라든가 관련 차세대 에너지 관련 섹터로 묶여서 가냐 안 가냐 거기에 좀 희망을 걸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대장격인 엔캠도 좋지가 않아요. 엔캠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에서 지금 1조 5천억이 넘어가는 이런 금액을 지금 자랑하고 있지만 실적이 좋진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엔캠의 공시들을 보시면 리튬이라든가 이러한 관련 재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받쳐주지 못해서 상장 심사 적격성 실질 그 관련 심사 공시도 나왔었고 지금 계속해서 정정하는 공시들을 보시면 자기 전환사채를 계속해서 매도하기 바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투자 받아놓은 돈은 굉장히 많은데 또 그만큼 갚아야 될 돈도 많고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리튬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전에 굉장히 좀 크게 올랐었어요. 중앙첨단 소재도 마찬가지고 엔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차 전지라든가 리튬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아직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첨단 소재도 그냥
빠르게 그냥 보내는 이러한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중앙 첨단 소재 같은 경우 말씀해 주셨지만 매수한 날 바로 또 수익이 나는 종목이기도 했거든요. 목표가 3,200원 도달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그래도 차익 실현하고 가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총 변화한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후성 목표가 달성, 중앙 첨단 소재도 목표가 달성하면서 두 종목 수익률 차곡차곡 내고 포트폴리오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자리가 딱 비었는데 이 남은 한 자리는 어떤 종목으로 좀 채워볼까요? 제가 한 번만 더 버티면 갖고 온다라고 했었던 종목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또 갖고 왔어요. 인투셀 또 갖고 왔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 그 ADC 쪽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이오 주주들의 이러한 좀 강한 반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섹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오늘 지금 ABL 바이오라든가 바이젠셀 그리고 에클론 오스코텍, 이뮤노시아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지금 전부 다 지금 상승이 나왔거든요. 전부 다 상승이 나왔는데 이 외에도 다른 종목들은 빠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 초반에, 장 중에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만 밑꼬리를 달면서 이 물량을 흡수하는 이런 패턴도 나왔습니다. 지금 역시나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지금 금리 인하 이슈가 있잖아요. 지금 잠시 후에 결정이 날 텐데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다라면 가장 크게 지금 수혜를 받을 섹터로는 대부분 다 바이오라고 지금 말씀들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 성장 펀드에서도 지금 바이오를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일제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바이오가 실질적으로 무분별하게 유상증자라든가 개인 주주들 이런 굉장히 피곤하게 하는 그런 습관성 공시를 남발하는 기업들은 다 걸러지고 맞아요. 이제는 이제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바이오라든가 이런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투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기술력이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투자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술력만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 충분히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투셀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아직까지 검증된 것도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임상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ADC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특화된 이런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인투셀 그 대표 이사가 리가켄바이오의 공동 창업자라는 점. 자, 두 번째로는 많은 ADC 기업들이 다 대부분 다 전방 링커를 활용을 하지만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꼽히는 후방 링커 기술을 중점으로 지금 오파스라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을 꼽아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가치로는 어떤 경쟁 기술을 보유한 시젠이라는 기업이 화이자한테 ADC 후방 링커에 관한 기술을 56조 원에 어떻게 보면 인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후발주자로는 인투셀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와도 꾸준하게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그 전에 악재가 있었잖아요. 중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관련 문제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특허 코드도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삼성바이오 쪽에서 그걸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만큼 인투셀이 신뢰를 가지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업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도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게요.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냥 다른 거와 다 똑같습니다. 바이오는 지금 고점 찍고 눌림목 나왔을 때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고점 찍고 눌림목 주다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투셀 같은 경우도 횡보하는 자리에서 마침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하기 좋은 찬스다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6,000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투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11월 13일에 55,900원에 좀 공략해서 6만 원 수익률을 6만 원 목표가 달성해서 7%대 좀 수익률을 내기도 했던 종목이거든요.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재공략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6,000원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야간투자본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